예, 자, 좀 쉬었어요?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들어갑니다. 예, 좋아요. 자, 준비되셨어요? 예.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아까 우리가 권리관계까지 조사했죠? 장사법까지. 이제 이용제한 거래 규제. 아까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자,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체크하셨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기 1번 지역지구구역. 영도 지역지구구역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이야기했잖아요. 지역지구구역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용제한입니다. 자, 지역지구구역 밑줄 그어놨어요? 예. 그리고 개별법 뭐 접도구역, 상소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이것 다 이용제한이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이용 제한보다는 어디서 시험이 나오냐? 거래 규제에서 시험이 나와요. 무슨 규제? 거래 규제.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공법상 거래 규제 나와 있습니까? 네. 공법상 거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또 두 번째가 농지법상 거래 규제. 농지법상 무슨 규제? 거래 규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애국인 토지법. 애국인 토지법. 애국인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우리가 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근데 거래 규제에서 대부분 시험에 출제가 돼. 네, 이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갑니다. 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개공할 일은 이 토지를 조사할 때 소재지 면적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아까 기본적 사항 조사하라 그랬죠? 토지 대장. 띄워보면 되겠죠? 권리관계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토지 등기부 띄워보면 되겠죠? 그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뭘 띄워보면 돼? 토지 이용계 확인. 그러면 딱 보니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판명이 돼. 아,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판명이 돼요. 그럼 허가구역이라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은 이 계약은 유효,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러면 제재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어떤 제재가 들어가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하고 계약 체결 당시 당해 토지 가격 얼마? 100분의 30에 100분의 뭐다?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면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제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징역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 이 지문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됐죠? 벌칙은 저 뒤에 나와, 책에. 아니, 맨 밑에 있네. 10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뭘 알아야 돼요? 자,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은 언제 필요한가 이거 알아야 되고, 또 허가는 누구한테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 일은 그거거든요. 그럼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운수 의청자. 허가 신청권자는 계약 당사자. 허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의 개설에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몇 줄 보세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운수 의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는 계약은 무효. 허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헷갈리면 안 돼.
그다음에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가 되겠어요? 아,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아니다 지정해 준 거. 이건 이제 공법에서 다룰 건데 국장 또는 시도지사 거기 주어만 동원해 주세요. 5년 이내 밑줄 그어놓으시고 지정권자.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허가구역 지정권자 여기 허가구역이다 아니다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자,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헷갈리면 안 돼. 허가권자는 누구다? 구청장.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하고 허가구역 지정권자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양가로 3번. 허가 대상. 자, 칠판 봐보세요. 이쪽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고 이쪽이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그죠?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 되겠어요? 토지만 되겠어요? 토지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아,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 건물은 되지 않고 어떤 것만? 토지만. 그러면 순수 건물만 취득할 때는 허가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일정 기준 면적 이하만 됩니다. 그럼 일정 기준 면적 초과했을 때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이제 기준 면적은 나중에 공법에서 배워. 주거지역은 180. 그러니까 허가구역에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180 초과된 것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예? 안 받아. 아니 초과됐을 때만 받죠. 초과됐을 때만. 이해하나 안 받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만? 자, 계약이면서 근데 유상계약만 돼요. 유상계약만. 무슨 계약만? 유상계약만 허가 대상.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요? 매매하고 교환. 그럼 무상인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용대차는 안 돼. 그 이유는? 이건 증여는 무상계약이에요. 사용대차도 무상계약. 근데 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상계약만. 무슨 계약만? 유상계약만. 됐어요? 그리고 상속하고 유증은 또 허가 대상이 안 돼. 그 이유는 왜?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 뭐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무슨 설정? 이전 설정. 지상권 이전 설정.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오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고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거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하나만 적어 드릴게요. 경매, 판결. 허가구역 내 너 토지를 판결로 취득할 수도 있죠. 허가증 요할까 요하지 않을까? 계약이 아니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어요. 그렇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하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그럼 경매로 취득할 때는 경매로 물건 많이 사잖아요. 허가증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죠? 경매는 안 봐도 돼요.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할게요. 그에 뭐 공매도 있고 그런데 공매 이런 건 복잡하니까 일단 그 기본서 나오면 하기로 하고 일단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할 때는 허가증 요하고 경매는 허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 경매로 물건 살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증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예, 그것까지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 양가로 4번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농지로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허가구역 내에 농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농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농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여기 허가를 받았어. 그죠? 그러면 좀 이따 배우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것으로 의제 본다 이 말이에요. 안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고. 좀 이따 배워.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의제. 또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의제.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배웠죠?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 다른 법하고 관계, 다른 법하고 관계. 그리고 이제 제재. 아까 이야기했죠?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허가증 없으면 또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면 처벌이 있다랬죠? 2년하고 100분의 30. 2년하고 100분의 30. 2년하고 100분의 30.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기본적인 것만. 그 외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 외에도 더 공부할 게 많아요. 좋아. 예, 벌써 이게 마이크가 벌써 이렇게 이상이 들어오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됩니까요? 농지법상 거래규제. 무슨 법상? 농지법상 거래규제. 자, 그래서 농지법상 거래규제. 이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룰 건 딱 두 가지예요. 농지, 소유, 상한제. 이걸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줄여서 이제 앞으로 농, 치, 증.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줄여서 뭐다? 농, 치, 증. 농지, 소유 두 가지를 공부한다. 근데 그 전에 농지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을 먼저 할게요. 농지가 뭐예요, 농지? 그래, 전답과수원. 거기 첫째 줄 전답과수원 동그라미. 전답과수원이 농지야. 그리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이런 것이 다 농지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맺어보세요. 전답과수원이 농지. 전답과수원이 농지. 전답과수원이 농지.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것도 농지. 근데 이 제외되는 거가 그 밑에 박스 안에 세 가지 있죠? 자, 전답과수원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한 토지로서 경작지, 다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되는 이용기간이 몇 년 미만? 3년 미만. 3년 미만 농지에서 제외되고, 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것도 제외되고, 그 다음에 초지법에 의한 조성된 초지, 이거 세 가지는 뭐다? 제외. 한번 읽어두세요. 농지 개념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뭐라 했어요? 양거리 2번하고 3번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라 했죠? 농지는 공부하기 위한 전제고 상식이고. 그럼 농지 소유 상한제 칠판 보세요. 자, 상속받은 농지 있어요, 여러분들? 상속받을 농지. 없어? 없어요? 아깝다. 여기는 있어? 있는가 봐. 아, 있는가 봐. 아이고. 이따 점심시간에 다 밥 사달라. 요즘 땅값도 비싼데, 그죠? 그죠?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어. 그럼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럼 무한정 소유할 수 없고, 10,000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어. 얼마까지만? 1만. 그래서 그 1만 동을 합쳐서요. 이내란 말은 1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뭘 했어요? 이농. 이것도 얼마? 10,000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사짓다가 이농할 때도 얼마? 8년 이상 농사짓다가 이농할 때도 얼마?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은? 주말 체험용 농, 주말. 1,000제곱미터, 여기는 미만이에요, 미만. 그럼 1,00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상속농지에서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으면 10,000. 8년 이상 농사짓다 이농한 경우도 10,000. 주말 체험농은 뭐다? 미만. 1,000. 이건 또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그래요. 이게 부부 같으면 합산해서 1,000이야.
합산해서 천이라고. 그러니까 각각 천이면 2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같으면 합산해서,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천. 그래서 세대원 전부 동그라미 천. 그럼 이 농지 소유 상한제를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 그래, 만만천 그러면 돼.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이 뭐요? 만천. 되게 쉽죠? 그렇죠. 만만천 그러면 돼. 만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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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말 체험 명롱은 많이 필요 없겠죠? 그게 천이야. 이게 만만천을 해도 대충 잡아낼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주말 체험 명령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만천. 어떻게 한다? 만천. 집에 갈 때도 만천. 학원 올 때도 만천. 식사하기 직전에도 만천. 잠자기 직전에도 만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암기 안 되면 내가 다 외워줘. 이렇게. 만천. 그래서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천. 그렇게 하면 돼요. 농지 소유 상한제 그러면 만만천.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농지증 들어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원칙.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의 원칙.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의 원칙. 물론 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느냐? 그 의의가 나와 있죠? 시구운면장입니다. 자, 시구운면장 동그라미.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운면장. 시구운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나와 있죠? 의의에서 첫째 조로단. 시구운면장에 발급받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 그래도 꽤 했잖아요. 그렇죠? 2달 안 되지만 거의 2달 가까이 됐으니까. 시구읍면장.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죠. 여기는 구청장, 군수 대신 뭐가 나와? 읍면장. 읍면장 밑에다가 군수 X. 군수 X. 군수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읍면장이 나온다. 아니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죠. 농지증만큼은 읍면장이 나와. 그거 주의해 줘야 돼. 뭐 자주는 안 나오는데 과거에 15회 때 여러분들 그 전국적으로 800몇 명 하게 할 때. 그렇죠. 엄청 시험 어려웠어요. 그때 시험 안 봤죠?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발급 신청한다. 이렇게 출제됐어. 맞아, 틀려? 틀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 시구 뭐다? 읍면장. 그 다음에 2번. 법적 성격 한번 보세요. 공적 증명행위다. 강행 규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필수 첨부 서류다. 그런 지문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알아둘 것이 농지증을 요하는 경우,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이 농지증을 요하는 경우고, 이쪽이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왼쪽이 농지증을 요하는 경우고, 오른쪽이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왼쪽이 농지증을 요하는 경우고 오른쪽이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그럼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교환은? 증여는? 있다고 적고 있잖아요. 증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 치지 말고 증여만. 왜 내가 동그라미 칠할까? 거기 다른 거 매매는 안 치고 증여만 동그라미 칠할 것 같아.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증여는 허가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농지증은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칠한 거예요. 판결 똑같고 경매, 공매. 공매. 자, 경매 동그라미. 왜 경매는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허가증은, 경매는 허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근데 농지증은 경매로, 농지증은 요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농지를 경매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 발급받아야 된다고. 농지증. 이것도 발급받아야 돼. 그럼 언제까지 농지증을 경매에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경매를 또 배워야 알지.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냥 적으세요. 매각 결정 기일. 한번 적어놔봐 그냥. 나중에 경매를 배워야 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한다. 언제까지 제출한다? 매각 결정 기일. 언제까지 제출한다? 언제까지 제출한다? 언제까지 제출한다? 언제까지 제출한다? 매각 기일이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 매각 결정 기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경매 절차를 배워야 돼. 그냥 적어놔 보세요. 그러니까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하지 않는 거 거기 몇 가지가 나왔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가 동그라미 쳤어요. 조사했다 동그라미. 보통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 단어했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조사했다가 동그라미 쳤어. 왜 그럴 것 같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해 소유한 건 농지증 필요 없다고. 왜 적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국가가 취득했을 때는 없어도 되고 반대로 국가로부터 개인들이 사들 수도 있죠. 농지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가나 자치단체만 외워놓으면 돼, 안 돼? 그거 틀리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틀리는 지름길이에요. 보통 그거 신경 써? 국가나 자치단체만 외워놓지? 주체가 누구에 따라 달라져? 그럼 상속은? 요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근데 가로 안에 상속 인에게 한 유증. 유증. 자,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한 유증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 상속권이 있는 자에 대한 유증은 상속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소리야. 유증이란 건 유언에 의한 증여. 유언하면서 농지를 증여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인에게 동그라미 쳐봐, 인에게. 왜 여기다 동그라미 쳐요? 이상한 데만 동그라미 치는 오늘은? 상속에도 동그라미 안 치고 왜 인에게 또 동그라미 쳐요? 왜 그러냐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자기를 잘 돌봐준 지인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죽기 전에 농지를 주고 싶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고. 상속권이 있는 자기 자식에게 농지를 유증할 때는 농지증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담보농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농지증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담보농지가 뭐예요? 담보농지. 잘 모르겠죠? 아시는 분 계세요? 경매는 뭐예요? 경매는 아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경매도 담보 잡혔다가 돈 안 갚으니까 경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담보농지는 농지증이 또 없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담보농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농지법에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농민들 어디서 주로 돈을 빌렸어요? 농협 같은데 농협이나 축협 이런데 그럼 농지를 저당 잡고 1억을 빌려 썼어. 그렇죠? 근데 돈을 못 갚아. 그럼 그 농지가 경매 들어가겠죠. 경매했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어. 2번 이상 유찰이 돼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직접 채권자인 농협이 경매에 참가해서 이 농지를 낙찰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담보농지라 그래요. 무슨 농지? 이것은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외에 경매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있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거기 농지 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협의 완료한 농지는 없어도 된다. 그럼 전용이란 게 뭐예요? 이 용어부터 잡아야 되네. 농지 전용. 자, 농지만 쓴다는 겁니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 예, 그걸 전용이라 그래. 농지만으로 쓴다는 게 아니에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집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이라 그래. 이 협의 완료한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 정도. 농지 전용이란 것은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 이 말이에요. 끝. 그 다음에 자, 농지증을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정의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농지를 매매, 교환, 증여,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판결 경공에 있어야 됩니다. 요하지 않는 거. 국가나 자치단체가 취득에 소유한 경우는 필요가 없죠. 반대로 국가로부터 취득할 때는 있어야 되고 상속은 필요 없죠.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필요 없어. 그럼 반대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있어요. 담보농지는 필요 없죠. 경매는 필요하고 농지 전용 협의 완료는 필요 없어요. 협의 완료. 자, 그 다음에 발급 절차. 발급 절차는, 자, 책 보세요. 농지증을 발급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동그라미.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동그라미. 누구에게 발급 신청을 하라 그랬어요? 시군면장.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뭘 작성해 갖고 들어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농업경영계획서 동그라미 쳤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구 면장의 발급 신청.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뭘 작성하고 들어가면 돼? 농업경영계획서. 근데 예외적으로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오른쪽 기억,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협의 완료가 아니에요. 전용 허가나 신고. 시험 연구 실습지. 이 세 가지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세 가지는 농지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기억, 니은, 디귿에다 묶으세요. 농지증 O라고 적으세요. 농지증이 면제된 게 아니에요. 뭐가 면제되는 거예요? 농업경영계획서. 근데 이제 출제자가 농지증이 면제된다면 또 좋다고 막 찍고 나와. 농지증이 면제된 건 아니에요.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돼. 정리되었어요? 발급. 자, 며칠 내 발급이냐? 4일. 가로 안에 면제된 경우는 며칠? 2일.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된 경우는 2일 이내 발급. 원칙은 며칠 내 발급? 4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서 농지법상 거래규제 끝났죠? 그다음에 3번 뭐가 나옵니까? 이 애국인 토지법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년. 이건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출제가 된다고. 그렇죠? 매년.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왜 매년 출제가 되겠어요? 이 두 가지는 공법에서도 배워. 공법.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 있잖아요. 공법 여기서도 배우고. 근데 이 애국인 토지법은 오로지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제 주로 다라. 물론 뭐 세법에도 관련되는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애국인 토지법 그래서 한 문제가 무조건 배정이 됩니다. 우리 실무에서 애국인 토지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되니까 가볍게 정리해 줍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7번 보세요. 그러면 왜 애국인 토지법을 우리 공부해야 돼? 애국인. 이 사람이 개공. 그럼 개공할 일은 애국인에게 애국인 토지법을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럼 애국인 토지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다문화 요즘 다 그런데 애국인들이 또 뭐 우리 토지 사러 올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중개를 해야 되는데 애국인 토지법 알아야 중개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배워가지고 좋았어요. 배워갖고 하면 돼. 해야 돼요. 뭐 애국인들이 토지 투자하려면 또 많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뭐 한 100억씩 투자를 하는데 안 하면 얼마나 손해. 그죠? 100억 중개하고 한번 받아봐. 중개 보수. 그것도 0.9%. 그죠? 그러죠. 그죠? 꽤 돈 되겠죠? 그러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이 적용 범위부터 알아야 돼요. 애국인 토지법 무슨 범위? 적용 범위.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애국인이 국내 토지, 애국인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내국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일단 알아야 돼. 애국인 토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애국인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 당첨. 애국인 등 할 때 등. 참 어려운 거 물어보죠. 여기는. 국제기구, 애국 정부를 말합니다.
국제기구나 애국정부. 그러니까 보통 애국인 그러면 애국인하고 애국법인이 다 들어가요. 보통 애국인 그러면 애국인하고 애국법인이 들어가고 이 등 속에는 국제기구나 애국정부들 있잖아요. 애국정부가 우리나라 토지를 사러 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또 국제기구, 뭐 유엔이랄지 뭐 이런 국제기구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애국인 등, 그리고 토지만 적용됩니다. 그럼 순수 건물만 취득할 때는 애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뭐만? 토지만. 그 다음에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그러면 팔 때는 적용합니까? 안 된다. 토지 취득. 그리고 뭐요? 소유권하고 뭐만? 소유권만 적용돼요. 그러면 지상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적용 범위가 쭉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애국인 등 토지 취득 그리고 그렇게 쭉 나왔어. 소유권만. 그러면 왜 지상권이 자주 틀리기 쉽냐?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소유권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기억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은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이 허가 대상. 근데 애국인 토지법은 오로지 어떤 것만? 소유권만. 지상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게 시간 지나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자꾸 헷갈려. 애국인 토지법은 오로지 어디 것만? 소유권만. 지상권 안 들어가?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적용 범위가 대단히 중요해요. 적용 범위 양가 1번 4줄 나와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단어만 체크하세요. 애국인 등 토지, 취득, 소유권. 이런 단어들. 반대해서 가면 내국인은 아니고, 건물은 아니고, 양도는 아니고. 그렇죠? 지상권, 임차권은 아니다. 뭐 이런 원리가 됩니다. 자, 애국인 정의에서 1번 기억만 체크하세요. 애국인 정의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을 애국인이다.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뭐다? 애국인. 그렇게만 일단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양가로 3번 신고. 신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애국인 토지법을 공부하면 신고하고 허가가 있어요. 신고하고 뭐가 있다? 신고하고 뭐가 있다? 신고하고 뭐가 있다? 그러니까 애국인 토지법은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는데 신고.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자, 60일이네. 언제부터 60일이 되겠어요? 계약 체결. 이 시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60일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60일이네 신고. 신고. 대장. 그럼 계약 가장 대표인 건 뭐예요? 매매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증여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증여 계약 아니에요? 그죠? 증여 계약입니다. 일단 그 밑에다 증여 적어서 증여. 증여도 계약이에요. 증여도 며칠? 60일입니다. 아, 매매 교환은 계약인지 다 알잖아요. 증여 내놓으면 꼭 틀려버려. 계약 아니다라고 그 밑에 6개월이거든. 계약 아닌 것은. 또 6개월 그러면 좋다고 찍고 나. 아니, 진짜요. 그래서 내가 1년 나오고 나니까 증여를 막 적어. 계약이라고. 다른 데서 또 물어보면 계약이라고 이야기해. 여기서 물어보면 또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골치 아파? 자,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 무슨 원인?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 6개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언제부터 6개월? 그러면 계약 외 원인이 뭐예요? 상소,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은 원병, 합병. 자, 상소, 경매, 판결, 환매권은 나와 있죠? 뭐가 없어? 합병이 없네. 법인 합병 적으세요. 법인 합병. 등 속에가 법인 합병. 계약 외란 것은 상속. 계약 외란 건 뭐다? 상속, 또 경매, 또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은 뭐다?
합병. 이건 60일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리고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일이 나올 이유가 없죠. 취득일. 이 60일, 6개월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건 계약이니까 계약일. 계약이 아니니까 취득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보유란 뜻이 뭐겠어요?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네. 계속 보유란 뜻. 계속 보유란 뜻이 뭘 것 같아요? 계속 보유란 뜻.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 네,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나 영국 이민 가가지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 말합니다. 그럼 외국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외국 국적 취득하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 토지를 팔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이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죠? 계속 보유라래. 그러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신고. 자, 그래서 신고 끝.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계약은 며칠 내 신고? 계약 외에는 6개월. 계속 보유도 6개월. 신고.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정리됐죠? 정리됐잖아요. 뭐가? 뭘 팔아?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하고 신고하라고 이 말이에요. 상속으로 취득하면 그거 신고하라고 이 말. 아니, 이 계속 보유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 계속 보유는. 우리나라 국민 외국 국적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유한다고 신고했으니까. 이건 매매는 매매했었다고 신고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예.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허가 있죠, 허가. 허가 동그라미 허가. 허가는 이제, 자, 이것은 허가 대상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사전입니다, 사전. 그럼 허가 대상 토지가 뭐냐,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박스 안에 있잖아요. 박스 안에 있죠? 근데 이건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 중요하죠. 이것은 허가. 허가 받고 나서 거래를 하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예요?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물 보호구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 경관, 보전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어요. 자, 잘 생각을 해봐. 다 중요지역이죠? 중요지역이잖아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 그럼 이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사후 신고요? 사전 허가? 허가. 그러면 이 허가 대상이 아닌 건 다 뭐요?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저 동그라미 쳐는 거 뭐예요? 두 문자, 군문생략 이렇게 한개하라고. 문장 만들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외우면 돼. 군문생략. 나중에 군문생략, 군사시설, 문화재, 생태, 야생, 군문생략 뭐 이렇게 두 문자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필요할 때 할 거예요. 그러죠? 군문생략.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대상.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대상.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대상.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대상. 이해됐어요? 약칭에서 뭐다? 군문생략.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개별법상 양도 제한은 제목만 몇 줄 보세요. 학교법인, 향교재산, 전통사찰. 이런 것은 다 개별법상 거래 규제입니다. 개별법상 거래 규제. 개별법상 거래 규제. 그래서 이용 제한이냐, 거래 규제냐, 그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끝!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거래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 외국인 토지법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조사로 떠나야 돼요?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자, 세 가지 듭니다. 상태는 뭐요? 상태는 거기 그 벽면 도배. 네, 벽면 도배 상태하고 내 외부 시설 상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태는 크게 두 가지, 벽면 도배, 내부 시설 상태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벽면 도배 상태하고 내부 시설이 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조사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벽수일 기억나? 직접 의뢰인에게 상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조사 방법 맨 밑에 줄 밑줄보세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것이. 벽면 균열이 있냐? 도색 도배 필요하냐? 거주자가 알죠? 그거 물어봐서. 수도 파손됐냐? 거주자가 알죠? 전기 교체할상 있는 거주자가 알죠? 자료 요구사항. 근데 안 가르쳐주면 오른쪽에 어떻게? 현장 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말이요. 환경 조건이 뭐냐? 환경 조건이 일조량, 소음, 뭐요? 진동. 이건 말합니다. 일조 소음, 진동까지가 환경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벽수 1이잖아요. 자료 요구사항은 무슨 사항? 자료 요구. 양갈 2번 첫째보다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하고 비선호시설만 직접 조사합니다. 비선호시설, 선호하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장. 이것만 현장 조사. 이것은 자료 요청. 됐어요? 일조소음 진동까지는 직접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고 비선호시설은 직접 조사.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조사해야 되는데 입지 조건이 뭐예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뢰시설.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 입지 조건, 도, 대주, 교판 이렇게 암기할 건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이건 직접 조사합니다. 이건 자료 요구 아니에요. 억지로 안 외워도 돼. 봐봐. 이 도로나 대중교통, 주차장은 개공이 주변, 물건 주변 조사하면 돼, 안 돼? 되죠. 의뢰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조사하고 일조량이랄지 수도랄지 벽면은 자료 요청해서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억지로 굳이 안 외우더라도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뢰시설. 10줄에서 도, 대주, 교판. 뭐다? 도, 대주, 교판. 직접 조사. 됐어요? 네. 아, 이걸 이제 여기까지 조사했어. 그러면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실무에서는.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세. 조세는 어디서 배워? 세법에서. 그럼 우리는 뭐 말하면 되냐면, 종류 말하면 돼. 설명할 조세만. 그 도표에 취득 관련 조세 있어요, 없어요? 그거 네 가지만 외웠죠. 종류만 외워놓았어요. 세율을 조사해야 되는데, 세율은 세법이 나오니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 이 네 가지만. 밑에 보유 관련 조세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이 세 가지만 조사해서 설명하면 돼. 몇 가지? 세 가지. 종류, 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거 세 가지가 기본이고, 인지세. 이것은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세율은 세법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이해되세요? 일단 우리는 그 취득 관련 조세만 외워놓으면 돼요. 자, 뒷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래 예정 금액은 물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계략적인 금액. 그럼 이건 누가 산정하냐? 이건 말하면 돼요. 누가 산정한 금액이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의뢰인 제시한 가격이 있어요? 개공이 산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개공 동그라미. 주어가 뭐예요? 개공이잖아요. 개공이 매수 희망가를 기초로 해서 인근 지역 거래 사례 공시가 발전 가능성 수급 동향을 참조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밑줄에서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뭘 한다?
거래 예정금. 그러면 누가 산정한 금액이에요? 옛날에 이거 한번 나와서 이거 매줄 갖고 시험 자주 안 나와. 옛날에 한번 지문을 떴는데 의뢰인이 산정한 금액을 틀려서 누가 산정한 거예요? 개공. 그래서 여러분들 학기론 지금 배우고 있죠? 감정평가론을 배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물건 평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개공이 산정한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 아까 그 정원수 이야기 했죠? 그거고 거래 예정 금액 개공이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 이 예정 금액도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끝. 물건 조사 끝났어, 안 끝났어? 근데 이 파트가 조사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 시계 보지 말고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4장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4장 판매 활동 경영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자, 이 사람이 의뢰가 들어오면 상대방 찾아가지고 설명하라 그랬죠? 이걸 아까 중개활동 설명하고 나서 사도록 만드는 것을 중개활동, 영업활동, 판매활동. 그래서 이제 판매활동 그 단어냐. 이걸 잘해야 돼, 잘 못해야 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은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도 115페이지, 116페이지 써 있죠? 근데 경영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온 거라 아예 안 나오고, 115페이지만 가볍게 한번 볼 거예요. 좀 준비되셨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가 나와요? 아이다 원리. 아이다가 뭐예요? 아이다. 중개활동, 영업활동, 판매활동에서. 아이다 원리가 뭐예요? A, I, B, A. 영어 두 문자예요. 영어 두 문자. 모아가지고 아이다 그래. 아이다. 그래서 세 번째 좀 미쳐보세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아이다. 그럼 아이다 반대는? 기다.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어디가 물어보면 어른이다. 뭐 그런 게 좋았어요. 아이다. 영어 두 문자요. attention. 두 번째가 I. interest. 세 번째가 D. desire. A가 뭐요? 액션. 자,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아이다. A, I, D, A. A, I, D, A.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그럼 잘 봐봐. 이 주목 단계는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려면.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이제 신문이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단계입니다. 자, 광고라고 적어보세요. attention. 신문이나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단계가 attention. 주목. 됐어요? 그럼 I, interest, 흥미 단계는 뭐예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고객들이 그 물건을 보고 바로 흥미를 느껴? 뭘 강조해야 돼? 장점. 우리가 뭐 인터넷 쇼핑몰도 보면은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장점 엄청 설명하잖아요. 채널 돌리다가 고정되었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 괜찮다. 그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구매 욕구가 바로 생겨? 아니죠. 그럼 구매 욕구를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장점 중에서도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부분. 그러면 사람마다 원하는 부분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쾌적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면 수익성을 좋아하고 애들 학교 때문에 가면 학군을 중요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면 이제 구매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행동이 거래계약 체결로 들어갑니다. 무슨 계약 체결? 거래계약. 이것이 바로 IW.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아이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아이다.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아이다. 기다. 그쵸?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다? 아이다. 자, 2장. 부동산 주 판매 과정에 있어요, 없어요?
저 판매 과정 한번 들어볼게요. 이 판매 과정은 흐름 잡아야 돼요. 그 가운데 흐름 있어요? 흐름 있죠? 가운데 걸 외워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물론 이거 학교에서도 배웠고요. 근데 우리는 개공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개공이 물건 팔려면 일단 물건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고객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건하고 뭘 확보한다? 고객을 확보한다. 이게 첫 번째. 자, 물건하고 고객 확보한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게 확보됐으면 뭐라 해야 돼요? 준비.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 물건이 확보되죠. 저 건물이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 그러면 소재지, 면적, 입지 조건 다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분석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고객 찾아오면 그때그때 연결해주지. 고객이 확보됐으면 무슨 분석? 사러 왔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뭐고, 토지고, 건물이고, 아파트고 이런 거, 몇 평짜리고, 가족 몇 명이고 분석해놔야 돼. 이거 준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끝나면 어프로치, 접근 단계 들어갑니다. 사전 접촉.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해야 돼요? 접근 단계 끝나면 뭐라 하세요? 현지 안내. 무슨 안내? 현지 안내 및 제시. 현장에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고 물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야? 클로징이 뭐예요? 계약 체결을 시도한다 이 말이에요. 클로징 시도하고 여섯 번째 뭘로 들어간다? 계약 체결 클로징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주 판매 과정이에요. 순서 잡아놓으면 돼. 순서. 물건하고 고객. 자, 물건하고 고객 확보, 물건 분석, 고객 분석 준비, 접근, 현지 안내 및 제시. 그 다음에 클로징을 시도. 마지막으로 뭐다? 클로징. 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네, 순서만 좀 잡아주세요. 어려운 건 없어요.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D페이지가 맨 위에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셀링 포인트란 용어가 나와요. 그 개념 좀 봤어요. 셀링 포인트는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했어요? 어떤 의뢰인? 취득 의뢰인, 취득 동그라미. 이 사람에게. 이전 쪽이 아니라 취득 쪽. 이 사람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란 말을 써요. 셀링 포인트.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 학교 때문에 고민이다라면 학군이 셀링 포인트.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성이 셀링 포인트.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쾌적성이 셀링 포인트. 자,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을 셀링 포인트? 취득. 취득 의뢰인 동그라미 쳤어요? 취득 의뢰인 동그라미 쳤어요? 취득 의뢰인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2번 클로징. 클로징이란 것은 매매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클로징. 클로징 방법에는 점진적 확인법, 계약 전제법, 부분 선결법, 장담 결과 강조법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런 거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그 점진적 확인법이 뭐냐면 클로징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을 어떻게 유도하는 방법을 말해요. 계약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자, 부동산은 가격이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요. 고객이 바로 계약하자라면 놀래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을 점진적 확인법. 점진적 확인법이라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전제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져. 어떻게?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져.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내년에 개업하면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영업활동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우라 하면은 계약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계약 전제법.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선결법이란 뭐냐면 부분적인 것을 선결, 먼저 결정하자. 우선 계약금부터 걸자. 입주일부터 잡자.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결정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무슨 선결법? 부분 선결법. 네 번째, 장단 비교법이 있어요, 없어요?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 A 부동산을 비교해서 뭘 강조? 장점. 뭘 강조한다? 장점. 장단 비교법. 마지막으로 결과 강조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지금까지 10년간 지켜본 결과,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하라.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어요? 영업 활동을 배우고 있어요. 영업. 여러분들 개업해갖고 영업할 때 어떻게 해서 계약을 유도할 것인가 그 클로징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경영은 거의 시험 안 나오니까 뭐 광고 어떻게 치느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뭐가 나와요?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에서 끝터리까지. 끝터리까지 있죠? 경매까지. 그러면 진도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진도 끝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할 테니까 결석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셀링 포인트는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이라 했어요? 시드 그레인. 그 정도만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